저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위헌이고 위법이고 공화주의의 파괴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 청문회 보면서 1950년대 미국에 메카시 열풍이 있었습니다. 메카시 상원의원이 공산주의자 색출운동하면서 청문회장에다가 막 사람들 불러놓고 너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계속 의혹에 의혹을 재생산하고 그리고 또 검사, 평검사, 의료원 검사를 전부 범죄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양상이다. 당시 이 메카시 청문회에서 어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메카시 상원의원님 당신은 염치라는 게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정말 국민들은 묻습니다. 조작기소라고 주장하고 몰아가는 이 형태를 보면서 도대체 염치가 있는 건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화영 증인을 보면서 좀 일견 참 이 애린 마음도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대북 사업 총괄했습니다. 경기도 대북 사업 그걸 위해서 평화부지서로 발탁이 됐죠. 그런데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보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백을 하면 형량이 낮아지만은 당연히 민주당 쪽 또 심지어 사모님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고 또 이재명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또 사면이라는 것도 힘들고 그런 사연이 있을 거다. 지금도 이화영 증인은 짧게 대답하세요.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조작입니다. 대법 판결 부정하시네요. 제가 의원님께 빨리.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재심을 한다 그러면 재심은 그 시기에 우리가 그 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에 사실관계가 달리 나타나면 재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조작 판결이 제가 제가요 하나님의 심판처럼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유죄 확정이 됐고 주변의 공범들 진술 전부 신빙성을 대법원이 다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에서는 계속해서 2019년도에 우리 지사님 밑에서 일하는 우리 증인께서 반복적인 방북 신청을 얘기합니다. 계속 북한 아태에 보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목적의 구체성까지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게 별 의미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북 신청한 거 한 적 없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북 사업을 다 총괄하셔서 나가지 않은 2019년 5월, 6월, 9월, 11월 전부 아태이로 보고가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최백은 TV에서도 우리 지사 이재명 지사께서도 다른 업체를 통해서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연어 소위 말해서 2019년 5월 17일 연어 파티 진실입니까? 100% 진실입니다. 진실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창작을 했다면 어떻게 이런 정황이 연어도 있고 소주도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창작을 했다 그러면 이런 정황이 어떻게 지금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해유당에서 자백을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잠깐 해유당에서 자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주가 있든 아니면은 뭐 연어가 있든 소위 말해서 몇십만 원짜리 그걸 가지고 어떻게 100억 원 뇌물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영철 증인. 예. 우리 그 쌍방울이라는 게 대북 전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까? 대북 사업 전문 기업입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 이런 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뜻 800만 달러를 보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화영 증인께서 김성태 회장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짬짬이 속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방영철, 김성태, 이화영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이 대북 송금하는 자금의 성격은 그래 스마트폰 비용이다. 대북 소위 말해서 방북 비용이다. 당연히 얘기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말씀 못하시면 제가 긍정을 저한테 질문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방영철 증인.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왜 김성태 회장은 계속해서 이화영 증인한테 이재명 지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하면서 계속 전화 통화를 요구합니까? 당연히 자기가 보낸 이 돈이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그 정치적 뒷배죠. 그걸 위해서 쓰여진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화영 증인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짬짬이 소위 말해서 전화로 통화시켜 준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영철 증인한테 그렇죠. 네. 말씀 없으면 긍정을 전 이해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에 그때 있을 때 그 당시에 리오남 왔었죠. 만난 거 사실이죠. 그거는 만난 거 사실이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다. 지금 제가 하나 우리 방영철 증인에 보면은 진술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방영철 증인이 소위 말해서 이호남 접촉한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앞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심지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사실로 보고 있고요.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챗 리오남하고 위챗 통화한 거 전부 다 지운 거 아닙니까?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그걸 다 지웁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답이 없는 제가 긍정을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김영남 부장 검사님, 이게 조작 기소입니까? 100% 조작 기소했습니까? 의원님, 아니 대한민국의 부장 검사가 우리 김영남 증인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주 의로운 검사 같습니다. 조작 기소했습니까? 제가 의문이 있는 거는 예. 조작 기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조작한 적 무엇을 없죠. 조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서민석 우리 증인, 도대체 변호사라는 분이 그걸 녹취를 해서 어떻게 조금씩 그걸 내놓습니까? 양심이 없습니까? 변호사로서의 어떤 윤리의식이 없습니까? 그리고 왜 저쪽 민주당에만 갖다 줍니까? 왜 우리한테 안 줍니까? 이왕이면 다 갖다 줘야죠. 그리고 잠깐만요. 지난번 23년 5월 25일 이화영 증인이 자백하면 결국은 배신이다. 그리고 이재명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 못 받는다. 결국 사면 못 받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이 공범이다라는 걸 증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갖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할게요. 왜 녹음했느냐? 마이크 예,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예. 저도 처음에는 녹음할 생각 전혀 없었고요. 저 자동 녹음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 검사랑 통화를 하다 보니 이게 변호사와 검사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해서 녹음을 눌렀고요. 법률적으로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을 해서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배신이라고 한 얘기는 네? 자, 변호인의 윤리는 자기 의뢰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 공개하는 것을 윤리가 맡고 있는 건데 저는 의뢰인인 이화영 부지사나 그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윤리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배신이라고 한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된 진술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배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배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박상원 검사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자백하라고 그러면 이게 배신이 아니라 무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께서는 그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시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희가 거의 다 공개됐고요. 저는 이미 검찰청에 제가 일부 공개한 것들을 다 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게도 다 드렸습니다. 네. 서민석 변호사님, 박상용 검사가 먼저 전화했습니까? 서민석 변호사께서 먼저 전화했습니까? 저랑 여러 번 통화를 했을 텐데요. 제가 먼저 전화가 온 것은 딱 한 번일 거고 주로 박상용 검사가 전화를 했고 제가 못 받았을 경우에 콜백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제가 녹음으로 공개한 그 통화는 둘 다 박상용 검사가 먼저 했을 겁니다.